후보자께서 아까 그 인사말 하실 때 이제 중소기업에도 뭐 휴양시설도 필요하고 이런저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좋은 얘기입니다. 중소기업도 그런 복지시설도 필요하고. 그런데 저는 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상황에 대한 인식이 매우 절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중소기업은요, 지금 휴양시설이 문제가 아니고요, 생존이 문제입니다. 생존이. 그래서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 아주 그 공장 가동률이 보통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공단에 가면 산단 같은데. 네, 지금 한 80% 조금 넘는. 네. 그 후자가 너무나 지금 그 부분도 지금 심각하세요. 지금 구로 산단조차도요, 이 공장 가동률이 80% 안 됩니다. 지금 60% 70% 이렇습니다. 70% 될 거예요. 아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요, 지방으로 내려가면 더 심각합니다. 지방으로 내려가면 60% 정도 돼요. 이게요, 말이 60%지요. 실질적으로 거의 반 이상 가동이 안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도 중요하지만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나라 대기업은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대기업도 저는 이 전환기적인 시점에서 앞으로 네. 미래 투자를 어디에 해야 되는지에 네. 대한 결정을 지금 제가 내려야 하나만 되는. 여쭤볼게요. 그 지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중기부라는 게 독자적 어떤 영역이 과연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저는 대기업이라고 해서 중소기업을 핍박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더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도 지금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이 대기업의 협력업체들이 일감이 없어서 다 길거리에 나앉고 있는 게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현실력. 현대자동차요. 울산 공장의 평균 임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5천만 원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거기 정규직들은 1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지금 잘못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요, 베이징 공장, 현대자동차 베이징 공장의 임금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혹시? 네, 그것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100만 원대입니다. 우리나라 단위로 한 달에 100만 원 좀 넘는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거의 10배가 납니다. 인건비 차이가. 그리고 그 10배 가까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지역별로 좀 다르겠지만 충칭 같은 데는 더 심각하고요. 그리고 생산성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아십니까? 네, 그래서 네. 생산성, 네, 말씀하세요. 아니, 생산성 면에서도 이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산성도 거의 제가 볼 때 이게 라인 같은 것도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단역 같은 걸 해가지고 라인을 마음대로 이렇게 그 유연하게 이렇게 저기가 빈다고 옆 라인이 가고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중국의 모 공장하고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하고 2배가 차이가 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일감이 없어지고 너무나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국제 경쟁에서 낙후되고 문제는 이것이 협력업체까지 길거리에 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관께서는 피상적으로 인식하시면 안 된다.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요. 공부를 좀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수 그 드루킹 게이트 잘 아시죠? 뭐 제가 내용은 잘 모릅니다. 네. 네. 댓글 조작인데요. 이것이 선거 개입을 넘어서 국정 전반에 관한 여론 조작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2017년에 최저임금이 처음에 오를 때 그때 당시에 그 전후로 해가지고 2017년 5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드루킹이 최저임금이라는 관련된 댓글 조작을 38만 5,812회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그 결정하고 그 당시에 여론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홍종학 장관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로 낙마 위기에 처했었는데 그 당시 역시 홍종학 구하기에도 나섰습니다. 그 댓글에 대한 근거들이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한번 보세요. 최저임금 관련해서 댓글 조작한 사례들을 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감 비공감 조작을 했는데 자본주의 시장에서 영세업주가 말이 되나 일자리 질을 낮추는 시대의 역행이다. 사라져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공감을 엄청나게 늘렸습니다. 그리고 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쭉 있습니다만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상. 이 정부의 핵심 정책
소득주도 성장 그 추진 동력이 거짓에 기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격적인 허위 여론 조작에 힘입은 국정으로 인해서 사실은 문제는 뭐냐면 가장 어려운 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피눈물을 흘린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그 보셨겠지만 어떻습니까? 후보자는요. 제가 보니까 2018년 9월에 소득주도 성장이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그 여전히 그렇게 입장이 변함이 없으십니까? 소득주도 성장은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는 저는 일정 부분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입장은 변함이 없으십니까? 네.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많이 나오는 게 소득 1분위의 소득은 격감을 하고 소득 5분위 소득이 올라갔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십니까? 그 1분위 소득이 내려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 소득주도 성장의 하나의 그 네. 조금 이따가 말씀하시고요. 네. 그걸 제가 분석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제 얘기는 여기서 1분위 소득이 왜 이렇게 격감하냐? 실업자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감당이 안 되니 가장 취약한 층부터 먼저 잘립니다. 힘들면 그 다음에 이 자영업자, 중소기업 어려운 데부터 먼저 도산합니다. 폐업하고요. 엄청납니다. 지금 아까 조배숙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이렇게 소상공인의 피눈물을 뽑는 정권인데. 박영선 후보자께서는 이 정권하고 맞서셔야 된다. 중소기업 장관을 하시려면. 그래서 당장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중소기업 정책도 있지만 지금 현황은요. 이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할 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했던 것들 이것을 저는 다시 원상복귀를 시키고 차라리 말입니다. 사회 안전망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금으로 해결하면 이 큰일 납니다. 지금 이미 늦었어요. 이미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아까 그 이장 그대로 유지하실 겁니까? 저는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정책은 정부가 얼마만큼의 개입의 수치를 어느 정도로 조정할 것이냐에 거기에 운영의 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케인즈 이론이 나온 것이고 지금 이현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도 저는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정부가 이런 경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목표가 중산층을 키우는 것입니다. 중산층을 살찌우게 하는 것인데 네, 중산층이 살찌우게 하려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책을 채택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좀 미흡했던 점이 있다면 여기에 따른 역작용과 관련해서 1분위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에서 식품 바우처를 주는 것처럼 그런 사회 안전망 정책도 동시에 추진했다면 지금 저희가 네. 동시가 아니라 대체를 해야 됩니다. 사회 안전망 정책으로 지금 이렇게 이미 늦었습니다. 네,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후보자께서요, 이것은 보통 용기를 가지고 하시면 안 되는 문제지. 이것이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이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절박성에 대한 인식이 저는 너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예. 네, 잘 알겠습니다.